가족끼리 50만 원 송금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채우는 유튜브 채널 지금이 딱 좋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걱정해 보셨나요? 우리 아들한테 용돈 10만 원씩 보냈는데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 손주 결혼식에 준 축의금도 증여세가 붙는다는데 자식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다 괜히 세금 걱정만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가 수차례 보도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 걱정,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소문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세금 걱정 없이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AI와 가짜뉴스. 먼저, AI가 모든 가족의 통장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50만 원만 송금해도 세금을 매긴다는 소문은 국세청이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말하는 AI는 우리 자식들이 쓰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건데요. 이게 아주 똑똑해서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걸 찾아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치 한 반에 몇백 명이 있어도 그 중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만 쏙쏙 찾아내는 똑똑한 선생님 같은 거요. 그러니까 AI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작은 돈 거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큰 회사나 아주 큰 돈을 숨기려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기본 상식. 자식이나 손주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면세 한도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이 금액을 넘기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손자녀 사위 며느리 1천만 원으로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따지는 겁니다.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0년 동안 총액이 5천만 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고요. 그럼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때는 어떨까요? 역시 성인 손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랍니다. 그럼 평생 이 이상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에요. 즉, 10년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리셋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녀, 손자녀가 1세일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해주면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낼 필요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증여 금액에 대해선 아래 표를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결혼 출산 증여는 비과세 한도가 더 높아요. 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받아요.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해서 개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부모 합해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이건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부모와 조부모 각각 1억씩 공제받지 못하고 직계존속 모두 합해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형제자매나 친족 간 증여.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 친척 간 증여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여러 친족한테서 증여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수증자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돼요. 즉, 증여자 주는 사람별로 1천만 원씩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증여. 부부 사이에서 오간 금액은 연간 6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참고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어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 의료비, 생활비 지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아요. 다만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이미 독립세대를 이루어 부모의 피부양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따져봤는데요. 이런 비과세 혜택을 잘 고려해 의사결정한다면 증여받을 때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돈은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같은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해서 주는 돈은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모아두는 돈이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주는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적금이나 주식 계좌에 꾸준히 돈을 넣어주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사례 분석과 대처법. 매달 보내는 용돈. 아들이 힘들어해서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이 돈이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투자하는 데 썼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돈을 보낼 때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손주 결혼 축의금. 손주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5천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축의금은 결혼식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 증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축의금 명단에 손자 이름으로 남겨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류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자녀의 집 살 때 도와주는 돈.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주려고 1억 원을 보냈는데 면세한도 5천만 원을 넘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명백한 증여입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나눠서 증여했더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었겠죠? 이렇게 큰 금액은 꼭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세금이 몇 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병원비.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비 300만 원을 급하게 보냈는데 증여가 되나요? 이런 경우는 명백한 치료비입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 보내는 돈과 마찬가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손주 학원비. 손주가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해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이것도 증여인가요? 손주의 교육비를 직접 내주는 것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손주 통장으로
돈을 직접 보내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학원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증 해결과 최종 정리.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나요? 요즘은 현금으로 줘도 결국 자금 출처를 따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종 정리. AI가 모든 돈 거래를 감시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용돈이나 생활비처럼 필요해서 주는 돈은 괜찮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큰 돈은 미리미리 계획하고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세금 때문에 걱정으로 변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채우는 유튜브 채널 지금이 딱 좋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